야, 대수 들어가 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왜 어디 있어? 왜 안 나와? 어. 얘기해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 그 목차부터 펴보도록 하세요. 원래 모든 공부는 책을 처음 시작할 때 목차부터 보는 게 맞습니다. 6페이지에요. 필러 어디 갔어? 그러니까 이 전 교과정에서는 얘가 수원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이름이 뭐예요? 2022 개정. 다시 한번 2022 개정 교과에서는 그 수원이 대수로 바뀌었어요.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내용은 똑같아.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목차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게 하나도 없어서 완전 똑같아요. 어. 그럼 얘들아, 이 대수라는 놈은 뭘까요? 대수가 뭘까? 대수라는 단어 처음 들어봤다. 손. 들어본 적이 있다. 손. 하나는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왜 이렇게 좀, 야, 니들이 진도 나가자며. 수업하자며. 여기 비협조 나가면 안 되지. 우리 대수할 때 요 숫자는 셈 숫자가 맞을 것 같아. 그럼 이 대자는 한자로 무슨 대자일까? 아니야. 어? 그 대신할 대자를 써서요. 이놈은 자, 알제브라라고 합니다. 대수가. 하는 게 뭐냐면 원래 대수의 정의가 문자 또는 숫자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을 꾸며서 뭔가 접근하는 것을 우리는 대수로 합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요 수원을 대수로 이름을 바꾼 게 나는 조금 왜 이름을 대수로 했을까? 대수 부분이 있긴 한데 가장 주축이 되는 것은 대수로 합시다. 예. 그러면 요 대수를 크게 목차가 세 파트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지수, 로그, 함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삼각, 함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수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여러분 오른쪽 봐봐. 네? 윤채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면은 삼각함수 그래프 있지? 아마 삼각함수 그래프 전까지가 보통 시험 범위. 아니면은 조금 많이 나가는 학교는 삼각함수 활용해서, 그러니까 삼각형과 삼각함수 부분이 있을 거야. 삼각함수 활용을 해서 여기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여기 있죠? 예? 여기 전까지, 삼각함수 그래프 전까지 들어가거나 여기 포함하거나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예요. 그래서 우리 겨울방학 동안 내 목표는 그래도 요 수원을, 대수를 좀 끝까지 한번 보는 게 일단 목표인데, 적어도 삼각함수 활용까지는 다 나가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충분히 다 나갈 수 있어요. 겨울방학이 길기 때문에. 네? 별다른 이벤트가 없다라면은 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단원하고 2단원이 뭐야? 끝이 뭐로 끝나요? 땡땡땡? 뭐뭐? 함수로 끝나지. 그래서 새로운 함수 3개를 배우는 거예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예?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이 지수, 로그, 삼각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통달하는 게 목표인데 그 완벽하게 통달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함수를 완전히 우리가 해석하고 분석을 하려면 그 해석하기 위한 도구로서 미분하고 적분이라는 놈을 갖다 써야 되는데 미분, 적분은 대수에서 안 배워요. 언제 배우느냐? 여러분들 2학기 들어가면은 미적분 원이라는 놈을 배웁니다. 여기서 미분하고 적분에 대해서 배우는데 문제는 미적분 원에서는 오로지 다항함수만 다뤄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까지밖에 안 다뤄요. 그러면 이 지수, 우리가 기껏 대수 때 배운 지수라고 생각함수는 도대체 언제 미분하고 적분하느냐? 미적분 2에서 하기 시작할 겁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요 지수로그 삼각함수를 처음에 배울 때는 아 그렇구나 하는데 문제 풀 때 여러분들 뭔가 계속 불편한 게 느껴지는 게 뭔가를 자꾸 못 구해. 정확하게 값을 못 구해. 대충 어디쯤 있겠다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좀 힘듭니다. 너무 겁만 주나? 그래서 여러분들 요 지수로그 삼각함수 이 3개를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초월함수라 불러요. 물론 이 초월함수는 이 3개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다른 종류도 있는데 고등교과에서 배우는 함수들 중에서 초월함수는 이 3개뿐입니다. 초월함수가 뭔가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사용성을 그만할게요. 응? 그러면 굳이 난이도를 따지자면은 이 셋 중에서 뭐가 제일 쉬울까요? 수열이 아마 처음 느끼기에는 제일 쉽게 느껴질 거야. 왜냐면 수열은 말 그대로 숫자들의 나열이야. 이런 거 배우는 거야. 자, 숫자를 나열하고 있죠?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숫자를 나열하고 있어요. 다음 숫자 뭘까요? 오케이. 한 명은 네, 살아나갔어요. 또 20. 민치야, 그 다음 숫자 뭘까? 그렇죠. 규칙이 뭐야? 30 더해 나간다. 이런 규칙이 있잖아요. 이런 규칙을 갖는 이런 숫자들의 나열을 우리는 수열이라 부르고 그 이름이 있는 네임드 수열들이 있어. 얘는 차이가 어때? 차이가 계속 얼마로? 3으로 일정하죠. 그래서 차이가 같은 수열에 대해서 얘는 등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자, 요거는 어때? 3, 6, 12, 24. 그 다음 숫자 뭘까요? 그렇지. 그렇지.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괴로워요, 여기는. 그렇지, 192. 요 수열은 얘도 일정한 규칙성이 있죠. 어떤 규칙이 있어요? 몇십 곱해나? 그래? 2배씩 나갔지. 그러니까 다음 항하고 이전 항 사이에 비율이 일정해.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 등비수열이라고 불러요. 이런 이름 있는 수열들에 대해서 배울 거야. 물론 이름 있는 교육 과정에 있는 이름 있는 수열은 이 2개가 끝입니다. 근데 교육 과정에서는 없지만 또 막 만들어내려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래서 처음에 등차수열, 등비수열을 배우면은 아 얘는 별거 아니다 싶은데 가면 갈수록 좀 더 복잡해져요. 어려워져요. 이 둘은요, 네, 처음부터 좀 골치 아파요. 시중일관 좀 네, 빡칩니다. 그래서 미적분 원보다는 배수 파트가 몸에 체화시키기 위한 그 연습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로 해. 바꿔서 말하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아 여기 대수에서는 이러이러한 거를 대충 배우는구나 라고 했으면 여기서 우리 요 로그란 놈은 아예 처음 들어보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안 할 거야. 괜찮아요? 오늘은 요 지수만 좀 배우고 아마 끝날 겁니다. 그럼 지수는 나 못 들어봤다. 손. 빨리 후드려 펴게.
지수를 못 들어봤어? 없죠? 자, 그래서 우리 대수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아직 다시 목차 넘어가지 말고 우리 목차 큰 것만 봤어. 지수에서는 뭘 배우느냐? 자, 오늘 배울 게 10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거든.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그리고 지수의 확장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10페이지로 가봅시다. 이런 거를 계속 썼었죠. 우리 A의 N, 이거 뭐라 이거요? A의 N제곱 혹은 A의 N승. 근데 요즘은 이거 안 배우고 이렇게만 배운다며. N승이, A의 N승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늙은 사람이라며. 아니에요,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이씨. 야, 이제 올해도 10일밖에 안 남았대. 10일 뒤면 나 이제 40이야. 해나, 그 무슨 표정이야? 아니, 만으로는 아직 30대야. 아직 한국 나이로는. 근데 한국 나이로는 40이죠. 아, 슬프다. 난 생일이 빨라서. 난 3월생이라 3개월 뒤면, 그래도 39이네. 내가 지금 만 38세거든? 그래도 많아? 너네 나이 아유, 2배 해도 많네, 내가. 씨. 슬프다. 나는 수업 시간에 그냥 N승으로 할게요. 응? 아니, 이음절보다는 일음절이 좀 뭔가 경제적이잖아. 응? 그러면 요 A의 N승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일단 요거부터 이름부터 잘 하고 가야지. 처음에는 너무 쉽죠. 얘들아, 여기를 뭐라 불러요? A라고 부르지 말고 얘를 뭐라 부르지? 밑. 그럼 얘는 이름이 뭐예요? 지수. 그렇지. 그래서 A의 N승, A의 N제곱이 말하는 거는 A를 몇 번 곱했다? 예? A를 몇 번 곱했어? 그렇지. N번 곱했다. 되나? 어. 아니죠. 처음 듣는다는 표정하고 있는 거 아니지? 자, 그럼 그 밑에 이제 지수가 자연수일 때의 지수 법칙, 연필로 제목에다 밑줄 한번 쳐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수가 뭐일 때? 무슨 수일 때? 자연수일 때. 우리가 지금 배운 건 지수가 자연수일 때밖에 없어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왜 굳이 자연수라고 지칭해놨을까? 그게 아닌 경우도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거예요. 이따가. 그럼 우리 간단한 지수 법칙들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볼 건데, 1번. 자, 밑이 똑같은 경우에 A의 N승 곱하기 A의 M승을 하면 얘는 A의 N 곱하기, 아이고, 이씨, 자식아, 뭔 소리야, 임마. A의 N 플러스 M승이더라. 너무 당연하죠? 물어볼게. 이 증명 어떻게 해요? 증명 어떻게 해요? 잠깐만. 저 자식 줘줘. 내가 반바지 입고 오지 말랬더니 또 반바지 입고 왔네. 이 씨, 겨울에. 자, 증명해봤어요. 어떻게 증명하면 돼요? 잘하면 되죠? 얘가 뜻하는 바는 A의 N승이 뜻하는 바는 뭡니까? A를 몇 번 곱했다? 그렇지. N번 곱했다. 그리고 A의 M승이 말하는 것은 A를 몇 번 곱했다? N번 곱했다. 그러면 내가 총 A를 몇 번 곱했어?
n 플러스 n번 곱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해나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곱하기가 아니라 나눗셈일 때는요. a의 n승 나누기 a의 m승을 했을 때는 우리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자면은 그 a의 n승은 a를 몇 번 곱했다? 그렇지, n번 곱했다 하죠. 나누기 a의 m승 하면은 a를 n번 곱했다. 이걸로 나누자 이 말인 거야. 그럼 분모 문제가 어떻게 다? 약분이 되겠지. 그럼 결론적으로는 내가 a를 몇 번 곱한 것과 똑같아요. a를 n-n번 곱한 거랑 똑같게 되겠죠? 이해했나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 만약에 분모에 곱해진 a의 개수가 분자에 곱해진 a보다 크면 지수가 뭐가 돼? 음수가 되잖아. 근데 우리 지수가 음수인 거 지금 배웠어요? 안 배웠다 해야 돼. 옛날에 한번 얘기했어요. 안 배웠다 해야 돼. 지금은 없어. 지수가 음수가 현재는 될 수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는 지금 분자가 분모보다 a를 더 많이 곱했은 경우야. 근데 만약에 n하고 m하고 똑같아. 분자에 곱해져 있는 a 개수랑 분모에 곱해져 있는 a 개수가 똑같아. 그럼 약분되면 뭐만 남겠어요? 그냥 1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n이 더 작아 불어. 분모가 더 많아. 네? 그러면 약분하면은 거꾸로 m개 중에서 n개를 뺐다. 그만큼 여기 분모에 남아있겠다. a의 m-n 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2의 5승 나누기 2의 세제곱을 해봐라. 그럼 이건 2의 몇 승이에요? 2의 2승이다. 요걸 일일이 선생님 얘는 32고요. 얘는 8이니까요. 4라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그러면은 2의 4승 나누기 2의 4승을 하면 얼마겠어요? 1이겠죠? 마지막으로 2의 3승 나누기 2의 5승을 하면 얘는 얼마겠어요? 2의 제곱분의 1이 이렇게 되겠지. 알겠니? 왜냐면 나누는 숫자가 더 크니까 여기서 이거를 뺀 거 분의 1 이렇게 된다 이 말인 거야. 이해나요? 좋습니다. 그럼 동글뱅이 2번 했고 이제 동그라미 3번 가보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라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동그라미 3번이 학생들이 가끔가다 생각보다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좀 힘을 주어 얘기를 해야 되는데 A의 N승을 다시 M승을 했어. 그러면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A의 N의 M승이요 라고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아니야. 얘는 지수끼리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의 3승에 전체 4승을 했을 때 얘를 2의 3의 4승에서 2의 81승이라 써버리면 안 된다고. 알았니? 얘는 2의 몇 승이요? 3 곱하기 4에서 2의 12승이 정답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또 뭐 물어볼까? 이거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나오면 지금 쉬고 싶지 않구나. 자, 얘는 왜 그렇게 되냐면 똑같아요. 우리 A의 N승이 말하는 거는 A를 몇 번 곱했다야? 그렇지, 요거를 N번 곱했다죠? 근데 이게 몇 묶음 있는 거야, 다시? 그렇지, 이게 N 묶음 있는 거야. 그럼 나는 A를 몇 번 곱한 것과 똑같아요? A를 N 곱하기 N번 곱한 것과 똑같겠죠. 이해나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떻게도 장난질을 치냐면
곱하기는 교환법칙 성립을 하니까 A의 n 곱하기 n승, 즉 A의 m의 전체 2승 이렇게 써도 아이고 왜 2승이야 임마. n승 이렇게 써도 괜찮더라 이 말인 거지. 얘하고 얘의 위치가 자유롭게 바뀌어도 되더라 이 말인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의 세제곱의 전체 4승은 2의 4제곱의 전체 3승이랑 동일하다. 이 말인 거지. 어차피 곱하면 12가 될 테니까. 이해나요? 좋아요. 그럼 동그라미 4번 가보면은 A 곱하기 B에 전체 n승이 있어. 요 놈은 요 지수가 이쁘게 잘 분배가 돼서 A의 n승 곱하기 B의 n승이라 해도 괜찮더라 이 말인 거야. 얘는 어떻게 증명할까요? 니들이 회심을 집중을 하라고. 왜 영 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니 집중이 잘 안 돼요? 오늘 하은이 표정이 영 하기 싫어하는 표정인데 나 저런 표정 처음 봐 오늘. 아, 하기 싫어 죽겠다. 씨. 저 새끼들은 안 나와갖고. 그러면은 현아 이거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 그렇지 아까처럼이에요. 정답입니다. 얘는 A 곱하기 B가 몇 묶음 있는 거야? 이게 N 묶음이 있더라 이 말인 거지. 그러니까는 요 놈을 다시 A는 A끼리 모아서 쓰고 그리고 B는 B끼리 모아서 쓴다면 A가 총 몇 번 곱해져 있겠어? N번. B도 몇 번 곱해져 있어요? N번. 어우 샤빠질 뻔했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내가 A를 N번 곱했고 B도 N번 곱해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해나요? 좋아요. 괄호 5번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네? 귀찮아 생각하는 거 아니야? 미안하다 좀 귀찮았다. 똑같잖아.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 나가요. 솔직히 앞에 하면은 좀 지루했지. 중학교 때 다 했던 건데. 네? 자, 그죠? 자, 그럼 이제 거듭 제곱근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어려워져요.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잠깐 끊어가자고. 오늘은 내가 쉬엄쉬엄 나간다 했지? 이어서 가면요. 이제 거듭 제곱근이라는 놈을 배워볼 건데, 그 전에 요거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얘들아, 제곱근이 정의가 어떻게 됐죠? 니들 표정이었어. 자,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거든요.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내가? 지금 1학기, 1학년 끝났다고 단체 시위하는 게 뭐요? 우리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의예요, 정의. 예? 어떤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부르도록 하자라고 약속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예?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 그럼 이 용어가 정의가 뭔데? 그 제가 뭔데? 그것도 제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겠죠?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가 우리 어떤 수를 제곱을 했더니 A가 됐어. 이때 이 X를 A의 제곱근이라 하자. 되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4의 제곱근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 그럼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누구를 제곱을 했더니 4가 되더라. 그러면 누구를 제곱을 해야 4가 돼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가 제곱수는 아니죠. 이런 것도 있었잖아. 그럼 이번에 궁금한 거는 2의 제곱근은 무엇이냐? 그럼 얘가 뜻하는 바는 뭐였어? 어떤 수를 제곱을 했더니 2가 되는 숫자가 필요해. 근데 우리 이런 숫자는 이전 수책에서는 없었죠. 그래서 무슨 짓을 했어? 새롭게 정을 했지. 제곱근 기호 뭐? 루트. 그래서 x를 뭐라 불렀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하고, 요 놈은 읽기로는 루트라고 읽고 이름이 무슨 기호였어? 제곱근 기호. 되나? 거듭 제곱근이란 건 뭐겠어? 지금 배울. 방금 배웠던 제곱근 앞에 뭐가 붙었어? 거듭이라는 게 붙었죠? 그러니까 이번엔 두 번만 제곱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밑에. 자,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이 뒤에 즉이라고 해서 수식으로 했죠? 거듭 제곱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숫자를 n번 곱해서 a가 되었을 때 이 x를 a의 n 제곱근이라고, 그러니까 n 제곱근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얘들아, 8의 세제곱근을 구해보시오 라고 하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수를 세제곱을 했더니 8이 되었대. 이걸 만족하는 x들을 싹 다 찾아라 이 말인 거지. 그럼 우리 뭘 풀어야 되는 거예요? x에 관한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풀어봅시다. x 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다라는 거니까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빼기 2랑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이 되죠? 됐나요?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을 풀면은 일단은 x는 2라는 해 하나랑 또 요 놈은 인수분해가 안 되죠? 뭘 써야 돼? 그 내용을 쓰면은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 쓰면은 3i 이렇게 나와요. 이해나요? 그래서 거듭 제곱근 중에서는 실수인 것도 있고 뭐도 있어? 허수인 것도 있더라. 알겠니? 그럼 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x 그러니까 a의 n제곱근은 몇 개 있을까요? 지금 여기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지. 우리 제곱근 같은 경우에 몇 개씩 나왔어? 최대 2개씩 나와. 이게 겹치는 것도 있겠지만은 최대 나올 수 있는 게 2개까지밖에 안 되잖아. 제곱근을 찾아라 했을 때 막 3개, 4개씩 나오진 않잖아요. 그죠? 세제곱근은 3개 나왔어. 네제곱근은 몇 개 나올까? 한번 해봐. 해볼까? 다시 연습장 써봐. 응. 우리 이번에는 16의 네제곱근을 한번 구해봐라. 하면 우리 뭘 찾아야 돼요? x를 4승을 했더니 16이 되게 하는 x들을 싹 다 찾아보자. 그러면은 이 x 이거 인수분해 하면은 x제곱 빼기 4랑 x제곱 플러스 4는 0 해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랑 플러스 마이너스 2i에서 총 몇 개? 4개 나오죠? 그럼 좀 일반화를 해봐. n제곱근이면 몇 개 있을까요? 제곱근이?
최대? n개 나오겠더라. 얘나? 근데 이 n개 중에서 우리가 구분 짓고 싶은 게 실수는 몇 개 나오고 허수는 몇 개 나오느냐 중에서 실수가 몇 개 나오는지가 항상 궁금해. 허수는 이제 안 다뤄. 실수만 다룰 거니까. 알겠나? 그게 이 다음 페이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A의 실수인 n제곱근. 이제 n제곱근 중에서 허수 빼고 실수는 몇 개 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케이스를 이제 우리가 나눠줘야 되거든. 근데 우리 요거 하기 전에 살짝 요 얘기만 해보자. 이게 개념 원리 책에 항상 내가 조금 불만인 게 얘기가 없이 갑자기 턱 나와. 그러니까 뭐 아니야 그 불만이라기보다는 설명이 조금 뭐 거시기하다 해야 될까? 뭐냐면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숫자가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요걸 만족하는 x는 바로 안 나와서 새로운 기호로 제곱근 기호를 만들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그럼 세제곱도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 x 세제곱을 했더니 이번에는 2가 됐어. 요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n제곱근 기호로서 이렇게 씁니다. x는 세제곱근이 이렇게 써요. 물론 이거 말고 허수도 있겠지만 실수인 것은 이렇게 됩니다. 알겠나? 여러분 이거 잘 써라. 이 3을 그 루트 왼쪽에 조그맣게 써야 돼. 자, 이거 빨리 쓰다 보면은 이렇게 써버린다고. 얘랑 얘는 다른 거예요. 얘는 무슨 뜻이야? 3번 곱하면 2가 되는 숫자를 말하는 거야. 알겠니? 다시 한번 그래서 n제곱근 기호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우리 n제곱근 a가 뜻하는 바는 정의가 뭐라고요? 얘를 n번 곱하면 a가 됨. 알겠니? 그러니까는 n제곱근 a를 n승을 하면은 a가 뿅 하고 나오더라 이 말인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지. 자, 루트 a를 제곱을 하면 뭐가 돼? a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보는 기호 있잖아. 어? 요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얘가 뭔가요? 이거야. 알았니? 자, 여기 n제곱근 기호 요거를 여기 위에 조그만하게 공간 있죠. 여기다가 좀 써요. 그렇죠. n제곱근 기호 쟤는 뭔데? 이거야. 자, 그럼 요 이쪽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을 그 개략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고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그래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그래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또 앞에 선행돼야 될 내용이 몇 개 있어. 네? 그러니까 재밌는 일 없었어? 제발. 숨겨놨던 거 지금 얘기하면 돼. 아껴뒀던 거 없어? 이 한숨을 쉬네. 어. 아, 언제 너네는? 언제 했어? 너네도 금요일 날 했어? 평구도 금요일 날 한 것 같은데? 아, 평구 목요일 날 했구나. 어. 다른 학교 평구 축제 가봤니? 가지 마. 재미없어. 가면 들어가지지 않니? 요새는 안 돼? 나 땐 그냥 들어갔는데.
왜, 왜? 야자 빼먹고 야자 빼먹고 갔지. 아, 나는 합법적으로 뺐어.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동아리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동아리를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론, 뭐, 특활이라고 그래서 동아리를 몇 개 만들긴 했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 동아리 시간에 1시간 동안 그냥 가 있고 끝이야. 딱히 뭔가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근데, 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거기에 왜 꽂히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반 담임 선생님하고 미술 선생님하고 둘이서 의기투합하셔갖고 동아리를 새로 하나 만들었어. 그게 햄이라고 아마추어 무선통신 동아리야. 그러니까는 무전기 가지고 그 서로 교신하는 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무전기가요, 이 조그마한 이런 워키토키가 아니라 좀 커. 안테나도 저 옥상에 크게 달아놓고, 이거가 이제 좀 전리층이 좀 괜찮은 날이다 하면은 우리 학교에 있던 그 교신 그걸로 잘하면 저 일본까지도 교신이 가능해. 근데 요 무선통신 요 놈은 따로 딱히 그러니까 통신선을 쓴다거나 위성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저 위에 그 대기층에 있는 전리층 있잖아요. 거기를 반사시켜서 가는 거라 우리 그 무전기랑 안테나만 있으면 돼. 다른 중계기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세상에 갑자기 막 종말이 왔어. 그래서 위성도 다 날아가고 통신 그 체계도 다 망가졌을 때 유일하게 통신할 수 있는 수단이 요거라고. 얘는 기계랑 전기랑 안테나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 반 담임선생님이 여기 왜 꽂히셨는지 모르겠어. 우리 반 담임선생님이 고1 때 담임선생님이 얘 사회 선생님이셨거든? 지리 선생님이야, 지리. 근데 이 양반 좀 유명해. 어? 그 평택에서 조금 나름 유명한 분이셔. 그 수능 출제위원도 들어가시고 그랬어. 그 평택고등학교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은 퇴직했을 것 같은데 슬슬. 전시강 선생님이라고 나 고1 때 담임선생님이요. 여자 선생님이야. 왜 이름이 다들 왜 이름 보고 웃어 우리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우리 한 학년 선배들이 그 일기야. 그러니까 우리 담임선생님 내가 1학년 때 만들었는데 그 3학년은 원래 안 하니까 2학년 부원도 받았단 말이야. 근데 2학년들 중에서 이미 여기에 관심이 있는 선배들이 몇 명 있었어. 들어오더라고. 그 중에 그 선배 중에 한 명 초대 국장이었던 회장이었던 그 형은 아직도 이거 활동하는 것 같은데. 그 형이 평택이 아니라 어디서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있는데? 희인이 형이라고, 최희인. 혹시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성씨가 최 씨였다. 없었니? 초등학교 담임선생님 이름 기억해요? 나도 이제 기억 안 난다, 야. 그러니까 요거를 하니까 학교에서도 지원도 좀 빠방하게 나오고 우리가 초대니까 모든 기기 설비를 다 우리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설치해주는 업자가 있는 게 아니야. 무전기 사면 무전기만 따라와. 우리가 설치해야 돼.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선배들 중에서도 요거 전작가 나와서 이거 하시는 분이 계셔서 선배가 와서 뭐 알려주고 갔거든. 그래서 평택고등학교에 있는 그 안테나 내가 설치한 거야. 어, 내가 다 했어.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내가 다 하는 거 보고 옆에 평여고도 요 아마추어 무선통신 동아리가 생겼는데 걔들도 무전기를 사서 설치를 해야 된대. 근데 여자애들이 아무도 못한대. 도와달라고 연락 왔다고. 슬기 네가 좀 가줘라. 지금요? 야자해야 되는데? 지금 가래. 선생님 근데요 이거 저 혼자서는 못할 것 같은데 친구 몇 명 데려가도 돼요? 데리고 가래. 교실 가갖고 나랑 야자 빼먹고 풍요 갈 사람. 그러니까 이 동아리를 하면은 그 축제 때 우리 동아리 이런 거 했어요라고 좀 보여주잖아. 그러면 다른 학교에 있는 동아리 이 같은 동아리 애들이 가서 이제 어, 몇 명씩 가야 되는데 축제를 하면 그럼 꼭 뽑혀서 가는 거지. 합법적으로.
저는 여기 가야 돼서요. 그래서 신안도 가보고 평여고도 가보고 한강도 가보고 다 가봤어. 어, 재미없었구나. 가자. 자, 우리가 지금 할 게 뭔지 잘 봐야 돼. 예? 창현아, 저기 복사기에 그 해놨거든? 그 네 거 한 번만 갖다가 저 이강의실에서 보면 돼요. 1시간 40분. 저희 x의 n승은 a를 만족하는 x를 뭐라 부른다고? a의 n제곱근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x 중 실수의 개수는 몇 개 있을까?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겠니? 여기 있는 위에 있는 n과 여기 있는 a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알겠나? 그래서 첫 번째로는 n이 뭐일 때? n이 짝수일 때부터 가볼 겁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는 지수에 자연수밖에 못 넣어요. 응? 그럼 자연수는 짝수 아니면 홀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응? 자, 가보자. n이 짝수일 때는 몇 개씩 나올까? 실수가 두 개? 세 개? 네 개? 예를 들면은요. 자, x의 4승은 아까 했던 16 요거 했을 때 만족하는 실수 몇 개 나왔어요? 두 개 나왔죠. x의 제곱은 4해봐. 실수 몇 개 나와요? 두 개 나오죠. 항상 두 개씩 나오는구나 하면 되겠어? x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러면 만족하는 실수 몇 개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얘가 짝수더라 하더라도 뒤에 나오는 이 a가 뭐냐?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갈리겠죠. 요 만약에 a가 음수면 만족하는 실수 x가 있겠어요, 이거? 절대 없잖아. 왜? 짝수승을 하면 우리 실수는 짝수승을 하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만족하는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케이스가 또 갈리는 거야. n이 짝수일 때 첫 번째 a가 만약에 음수면 만족하는 실수 x는 몇 개? 없다. 0개입니다. a가 만약에 0이면은요. 얘가 0이면 만족하는 실수 x가 몇 개 있겠어? 0 1개예요. 알겠니? 그리고 a가 0보다 이제 최종적으로 크면 이때는 항상 두 개씩 생겨요.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자, 근데 약간 좀 미신쩍지? 네? 우리가 지금 기껏 본 거는 n이 2일 때 뭐 4일 때까지밖에 없는데 n이 막 1234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그래프를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 요것 중에서 실근은 y는 x의 n승이라는 그래프와 y는 a라는 이 그래프의 교점에 무슨 좌표? 그렇지, x 좌표랑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y는 x의 n승의 그래프를 시도를 해볼 거야. 연습장에 열심히 그려야 돼. 근데 나 지금 갑자기 불안한데 녹화되고 있는 거 맞아요? 자, y는 먼저 x의 n승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느냐? 자, 먼저 우리 0에서 여기 조금 얘들아 넉넉하게 그려야 0에서 1까지. 응? 아, 나 더 크게 그려야 되는데.
그 귀납적으로 갈 거예요.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러니까는 얘들아 n이 1이야. 그러니까는 y는 x 그래프를 0에서 1 사이만 그려보자고. 왜냐면은 y는 x의 n승은 n이 얼마든 간에 0,0하고 1,1은 반드시 지나겠죠? 요 0,0하고 1,1은 반드시 지나더란 말이야. 다시 한번 n 값에 관계없이. 가능하죠? 그러면 먼저 n이 1일 때 그려보면 y는 x 이렇게 나오죠. 그럼 두 번째 n이 2야. 그럼 y는 x 제곱 그래프를 그리면 얘도 똑같이 0,0하고 1,1은 지나는데 좀 더 요렇게 눕겠지, 그지?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니들이 해볼 거예요. n이 3일 때 y는 x의 세제곱 그래프는 0하고 1 사이에서 어떻게 그려질까요? 더 누워요. 더 이쪽으로 삐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x의 4승을 그리면 더 아래쪽으로 눕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n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래프는 이쪽 방향으로 점점 잡아 당긴 모양으로 나옵니다. 알겠니? 물론 요 뒤에는 얘가 가파라지는 정도 보니까 x의 제곱이 이렇게 가파라지는데 x의 세제곱은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사승은 더 가파르게 증가하겠죠? 이해나요? 그러니까는 x의 n승은 반드시 0,0하고 1,1을 지나고 n이 커져감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꺾여 들어간다. 일단 이거를 하나 알고 있으면 돼요. 이해니? 자, 요거를 토대로요. y는 x의 n승 중에서도 이제 n이 짝수일 때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제 방금 배웠던 거를 전부 다 활용을 하면 어떻게 해도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일단 0하고 1 사이에서는 x의 n승이든, 그러니까 x의 n이 뭐 얼마든 간에 무조건 이렇게 좀 꺾여서 n이 만약에 1이 아니면 어차피 짝수니까 1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꺾여서 올라오겠더라 이 말인 거죠. 요 오른쪽으로 삐져나가면은 더 이렇게 쭉쭉 치고 나가겠지, 그지?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배운 걸 다시 10분 활용을 했어. n이 짝수면 이거 우함수일까 기함수일까? 아, 아, 우함수, 기함수 배운 건 기억나죠? 우함수죠. 그러니까는 이게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fx를 x의 n승이라고 놔보자. 단 n은 무슨 수예요? 현재 지금 짝수인 상황이죠. 그러면 f-x를 집어넣자.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x의 n승인데, 자, 쪼개면은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x의 n승인데 n이 뭐라고 현재 지금? n이 무슨 수? 짝수야. 그럼 마이너스 1의 n승은 얼마겠어? 1이겠죠. 그럼 남는 게 x의 n승, 원래 있는 fx랑 동일하죠. 됐나요? 그럼 우리 우함수의 대표적인 성질이 뭐였어? 어떻게 생겼어, 그래프가? 어디 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겠구나. 를 토대로 여기 왼쪽이 그려지더라 이 말인 거지.
우함수니까. 이해나? 하은이 입술 뜯으면 안 되겠다. 어. 아프겠는데? 자, 그러면 n이 짝수일 때 y는 x의 n승 그래프가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 좀 이해가 돼요? 잘 안 돼요? 돼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 또 추가로 뭐 해야 돼? 앞에서 y는 x의 n승이란 그래프랑 y는 a라는 이 직선하고 교점의 x 좌표가 바로 요 방정식의 해인 거고, 요 방정식의 해가 바로 이 a의 n 제곱근 중 실수였잖아? 다시 한번. 이 a의 n 제곱근 중 실수는 이 방정식의 해랑 똑같고, 이 방정식에는 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랑 동일하다. 똑같다를 여러분들 얘랑 얘가 똑같다라는 거 이해하고 있어야 돼. 알았나? 그러면 여기서 y는 a라는 직선은 어떻게 생겼어? x축에 평행하게 그려지지. a가 만약에 음수봐. 교점이 몇 개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러면 요 방정식의 해가 실수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n제곱근 중 실수가 없다 이 말인 거지. 이해나요? a가 빵이어봐요. 그러면 교점이 몇 개 나와? 하나 나오죠? n제곱근 중 실수인 게 하나 나오더라. a가 0보다 크면은 이렇게 나오잖아. 항상 몇 개 점에서 만나? 두 개의 점에서. 절대값은 갖고 부호가 반대인 거 두 개 나오겠지? 요렇게 두 개가 나오더라, 실수가. 이해나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차례냐면, 두 번째로 n이 뭐일 때? n이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n이 그 짝수든 홀수든 0에서 1 사이에서는 이렇게 꺾어지게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축축 올라간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죠? 이번에 n이 홀수야. 그러면 얘는 무슨 함수일까요? 기함수겠지. 증명은 어떻게 해? 우리 fx를 xn승이라 하자. 여기서 n은 홀수. 그러면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의 전체 n승인 거고, 똑같이 분배를 해주면 n이 현재 홀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n승은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가 되겠지. 마이너스 x n승이 되는데, 이 x n승이 fx니까는 마이너스 fx랑 동일하다.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왔다? 기하함수의 정의죠. 그럼 기하함수의 대표적인 그래프의 성질은 어디 대칭이다? 그렇지, 원점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원점 대칭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 n이 홀수일 때는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y는 a란 직선을 그으면 a가 음수이든 0이든 양수이든 교점이 계속 몇 개씩 생겨? 하나씩 생기지. 그러니까
n이 홀수면 이 a가 음수든 영이든 양수든 무조건 몇 개씩? 한 개씩 생겨요, 실수인 게. 뭐로? n제곱근 a 한 개뿐이야. 무조건 한 개예요. 알았어요? 그 말이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 보기 좋게 표로도 아마 밑에 만들어 놨을 겁니다. 여기 11페이지에 위 내용을 정리 화면에서 있죠? 여기에다가 형광펜으로 네모 박스 쳐놓고 빨간색으로 별표를 한 시계쯤 해놔요. 요거,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로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와. 매년. 처음부터 냅다 너무 중요한 게 나와서 시간을 좀 끌어봤어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불편해하는 것도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일단 필기하시고. 필기하고 또 한 3분만 딱 쉬었다 합시다. 아, 잠깐만. 이 영상에 이게 저거가. 아, 저 떼부르든 가야지, 진짜. 이 불특정 다수들이 볼 텐데, 유튜브에 올리면. 나를 도대체 뭐로 볼, 에이, 뭐, 포기했다. 뭐, 내 이미지가 또 남은 게 있나, 이제. 아니에요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자, 우리, 여기서 조금 학생들이 헷갈려 할 만한 게, 그러니까 n이 짝수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거든? n이 짝수일 때는 어차피 a가 양수일 때만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n제곱근 기호 안에 무조건 양수만 들어와요. 응? 근데 n이 홀수일 때요, n제곱근 기호 안에 뭐도 들어올 수 있어? 음수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세제곱근 마이너스 2. 이런 놈은 얘는 실수일까 허수일까? 실수, 허수?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들어오면 헷갈리니까는 마이너스 8좀 넣어볼까? 얘는 실수일까 허수일까? 얘가 뜻하는 바는 뭔데요? 정의가 뭐야? 어떤 수를 세제곱을 했더니 뭐? 마이너스 8이 나오는 숫자 중에서 누구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실수인 거야. 얘는 실수예요. 얘가 뜻하는 바가 다시 한번 뭐라고요? 어떤 숫자를 세제곱을 해서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 마이너스 8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거 중에 실수인 거 누구 있어요? 그렇지, 얘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이해했니? 봐봐, 이게 조금 뭐가 불편해. 에? 분명히 1학년 때는 루트 안에 음수 들어오면 무조건 허수를 했는데 이제는 아니야. 에? 루트긴 루트인데 이 n제곱근 중에서 n이 홀수일 때는 안에 음수가 들어오더라도 얘는 실수가 됩니다. 알겠니? 네. 그래서 요거 학생들이 좀 많이 불편하는 걸 얘기 한번 해봤고 밑에 예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실수인 것을 구하시오. 16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는 뭐 구하라는 거야? x를 사승했더니 16, 자꾸 나오네. 뭐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2, 두 개 있는 게 맞죠? 일단 얘는 두 번째는요.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 그러면 얘는 a는 음수고 n이 홀수인 거잖아? 실수 몇 개 있어요? 하나. 얘들아, 뭐를 세 번 곱하면 마이너스 125가 나와요? 마이너스 5. 그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나?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해서 괄호 3번. 뭐라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요거 얘기하면은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하기 전에 뒤에는 저 개념원리 익히기 요거부터 조금 하고 갑시다. 13페이지에 1번. 처음이니까는 내가 조금 바로 드릴게. 자, 새끼 문제 1번.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 바꿔서 말하면 뭐라는 얘기야? 누구를 세 번 곱해야 마이너스 64가 나올까? 이 얘기인 거지. 누구를 세 번 곱해야
마이너스 64가 나올까요? 잠깐만. 이거는, 아이고, 아까 위에 문제도 잘못됐네. 그거 중에 실수만 구하라는 게 아니었잖아. 자, 직접 다 해야 돼. 자, 마이너스 64에 세제곱근 하라. 그러면은, 어떤 숫자를 세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64가 되더라. 이거를 싹 다 찾으라 이 말인 거죠. 3차 방식 풀라 얘기인 거예요. 마이너스 64를 왼쪽으로 넘기면은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요. 얘가 인수분해 되면 x 플러스 4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6은 0이니까 이 3차 방정식이 1차 방식 하나랑 2차 방식 하나로 나눴죠. 이 1차 방정식에는 마이너스 4로 나올 것이고 이 2차 방식은 그 내용을 쓰면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쓰면은 12i로 되겠죠. 실수 하나, 허수 두 개에서 총 몇 개? 3개. 알겠니? 다시 한번 A는 음수고 N이 짝수이기 때문에 N이 홀수이기 다 들리네. 천천히. A는 음수고 N은 짝수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제곱근 중에서 실수는 몇 개? 하나밖에 없더라. 그것도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새끼 2번. 81이 몇 제곱근? 4제곱근? 그러면 x의 4승은 81이다라는 요 4차 방식을 풀면 되겠죠? 넘어와서 인수분해를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9랑 x제곱 플러스 9는 0이다. 그래서 여기서 해가 어떻게 나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과 플러스 마이너스 3 i로 실수 2개, 허수 2개 총 4개가 나오더라. a가 양수고 n이 짝수이기 때문에 실수인 것은 반드시 2개가 되더라. 되니? 지금 새끼 밑에 그 개념을 익히기 2번이요. 새끼 문제 1번이 말하는 건 뭘까요? 5제곱근 31에 여러분들 요거를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한데 얘들아 루트 2가 정의가 어떻게 됐었어요? 루트 2는 요거를 제곱을 했을 때 2가 되는 숫자 중에서 양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똑같은 거야. 새끼 문제 1번을 보면 5제곱근 32는 어떤 숫자를 5승을 했더니 32가 되는 숫자 중에서 양의 실수를 얘기하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 할까? 2더라 이 말인 거지. 됐나요? 지금은 이렇게밖에 접근을 못해요. 뒤에 여러분들 지수의 확정을 배우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빨리 배우고 싶지 그러니까. 먹히네요 이거. 자, 새끼 문제 2번은요. 새끼 문제 2번에다가 빨간색으로 별표 하나 치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줄대로 훑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요거요. 까여서요.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풀면? 그럴싸해? 그럴싸해? 아니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네? 우리 루트 안에 제곱이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내보내라고? 절대값 씌워서 내보내라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요 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0제곱권 안에 요 마이너스 3의 10승은 그냥 3의 10승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바꾼 다음에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3이더라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 우리 요 여기 짝수승이잖아 지금. 어? 짝수 제곱근인데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없어. 근데 갑자기 마이너스 생겼어. 이거 음수래. 그럼 안 되는 거야. 짝수 제곱근은 앞에 마이너스가 없으면 무조건 얘는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루트 이거 얘들아 안에 실수가 들어왔어요. 아니 양수가 들어왔어요. 이게 0보다 커자고 얘는 무조건 0보다 크잖아. 그치? 그거랑 똑같은 거야. 루트가 달려있어? 실수야? 그럼 양수지. 이거랑 똑같은 겨. 알겠나? 그런데 새끼 문제 3번은 또 아리송합니다. 얘는 홀수 제곱근이라는 거에 집중을 하세요. 짝수 제곱근이 아닙니다. 새끼 문제 3번은 세제곱근 마이너스 27이래. 뜻하는 바는요.
어떤 수를 삼승을 했더니 마이너스 27이 되는 숫자 중에서 실수를 구하라 이 말인 거야.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요거를 선생님 요거요. 이렇게 풀면은 얘요. 세제곱근 안에 마이너스 3에 3승이니까 요거 세제곱근하고 3승이니까 까이면서 절대값 마이너스 3이라서 3이요. 얘는 이렇게 풀면 안 돼. 왜 안 돼? 얘가 홀수승이잖아. 홀수잖아, 홀수. n제곱근 앞에 이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풀이하는 과정이 달라진다고. 뭔 뜻인지 알겠어요? 얘는 짝수니까는 무조건 플러스로 맞춰주는 게 맞지만 얘는 홀수이기 때문에 에? 얘를 절대값 씌우면 안 돼. 아리송하지? 에? 그래서 많이 풀어봐야 돼. 몸에 익을 때까지 많이 틀려보고 나한테 많이 혼나면 안 되죠. 자, 새끼 문제 4번은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부터 봐야겠어? 거듭제곱근은 거듭제곱근인데 얘가 짝수냐 홀수냐부터 먼저 보겠죠. 자, 4는 짝수야 홀수야? 짝수죠. 그러면은 쟤는 뭐 부호변화 그런 거 무조건 여기 이 마이너스를 제외한 이 안쪽에는 무조건 양수로만 내보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고 256은 4의 4승이다라는 게 여러분들 보여야 돼. 보여야 된다고. 자, 여러분들 2의 1승은 얼마예요? 2죠. 2의 2승은요? 4죠. 여러분들 어디까지 외우고 있어야 되냐면 2의 10승은 1024까지는 지금 외우고 있어야 돼. 내가 너희들한테 얘들아 2의 6승이 얼마냐 했을 때 64요라고 바로 팅 나와야 돼. 2의 7승은 120. 나도 계산하고 있네. 그래도 숫자는 좀 익혀놔야 돼. 256은 2의 거듭제곱인데 2의 8승이 있구나 라고 나와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나는 머릿속으로 어떻게 했냐면 256은 2의 8승이니까 4승, 4제곱이니까 4승만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4의 4승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비효율적이죠. 4, 16, 64, 120, 256 이게 나오는 게 원래 맞아? 자, 그러면은 저 4제곱근 거시기 했어. 얘 얼마예요? 이 마이너스 빼고 내 네모칸 칠한 거 이거 얼마예요? 4죠. 그러니까는 얘는 마이너스 4가 정답이겠지. 알겠나? 자, 새끼 5번. 홀수죠? 쟨 뭐야 이거? 마이너스 0.008은 얘들아 뭐를 세제곱 딱 보이지 않아? 얘는요 마이너스 0.2를 3번 곱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싫다. 그러면 이거 소수로 바꿔서 풀면 돼. 1000분의 8로. 그럼 얘는 마이너스 0.2가 되겠지. 이해해서 얘는 홀수니까는 마이너스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네? 새끼 6번은요. 마이너스 6제곱근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의 6승. 딱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보이지. 출제자의 의도가. 니들 뭐 헷갈리라고. 헷갈리지 말라고? 뭐 하라고? 마이너스가 여기 안에는 마이너스가 살아났느냐 아니면은 사라지느냐. 그거 해보라는 거죠. 뭐부터 봐? 짝수인지 홀수인지. 짝수죠? 그러면은 여기 안에가 어떻게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꿔서 2분의 3의 6승으로 되더라. 얘는 짝수승이니까 마이너스가 사라질 거 아니야. 이해나? 그러면은 얘랑 까여서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풀면 되더라 이 말인 거지. 알겠니? 그럼 뒤에 필수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로 같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는 오늘 해야겠는데? 아이씨. 저거 진짜 필수 2번 진짜 하기 싫은데. 나도 해야지. 자, 필수 1번 보자.
이거 기억에서 여러분들, 아, 옛날에 우리 이런 거 중학교 때 고통받았었는데, 2년 전 딱, 오늘날 선행 나가면서 처음에 했었던 내용이 하나 있을 텐데요. 뭐냐면은, 자, 연습장에다가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네? 풀어봐. 두 문제를 풀어야 돼. 1번, 2번, 1번 답과 2번 답을 써보세요. 네. 학원에 저기 요새 좀 일찍 나오거든, 평일에. 애기 어린이집 보내고 와이프 저 사무실 태워다 준 다음에 그냥 할 거 없어 학원 나와 있어. 한 오전 10시, 11시면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와서 그냥 저 컴퓨터 앉아갖고 작업할 거 작업하고 공부할 거 공부하고 핸드폰 거 놀고 하는데 그러고 있으면은 여기 같은 층 저쪽에 말소리 샘이잖아. 거기 온 애기들 중에 간혹 가다가 좀 활발한 친구들이 우리 학원 문을 열어. 근데 그때는 내가 그 상담실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여기 정수기 앞에 있는데 누가 갑자기 문을 연 거야. 보니까 꼬맹이야. 어머니는 죄송합니다 그러고 있고. 내가 되게 해맑게 있길래 여기 열었으면은 들어와서 수학 문제 열 문제 풀고 가야 돼. 들어와. 하니까 얘가 진짜 빽 울던데. 나는 그냥 장난삼아 한 건데. 어머니는 되게 좋아하시더라. 수학 문제 풀고 와. 사탕 지어 보냈어. 그 드립 치면 안 될까 봐. 내가 무섭나? 무섭게 생겼나? 그래. 선하게 생기진 않았죠. 얘는 왜 이렇게 좀 반응이 없어? 선생님 아니에요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래? 자, 4의 제곱근은 그래 몽둥이 지금 들고 왜 그래 이러고 있으니까 정답이 어떻게 됩니까? 얘는요? 정말요? 반대 아니야? 어? 어떻게 썼어? 구경 좀 한번 해보자.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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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안 헷갈리네요. 맞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곱근이라는 단어가 이 숫자 뒤에 있느냐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졌지. 여기도 똑같습니다. 기억 봐요. 세제곱근 64를 물어본 게 아니라 64의 세제곱근을 물어봤어. 그러면은 자 빨간색으로 밑줄 쳐봐요. 기억에다가 64의 세제곱근. 그럼 얘가 뜻하는 바는 x를 3승을 했더니 64가 되는 이 x를 모두 이야기하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x의 세제,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해를 다 구하라는 거니까 넘어가서 인수분해하면 x 빼기 4랑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6은 0이다라는 요 방정식의 세 개를 몽땅 다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이 벌써 틀렸지. 왜? 얘는 하나밖에 얘기를 안 했어. 세 개 다 써야 되는데. 그래서 기억이 거짓이요. 이거 기억 리엔딩을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 근데 생각보다 이 기억을 참으로 풀어준 친구들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니은은요? 실제로 풀 필요가 있을까요? 자, A는 양수야, 음수야, 이제 지금 이거? 음수죠. N이 짝수야, 홀수야? 짝수죠. N이 짝수일 때 A가 음수면 만족하는 실수인 건 몇 개? 0개. 그래서 니은은 참이더라, 이 말인 거지. 자, 디귿이 말하는 거는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16의 세제곱근이다. 바꿔서 말하면 마이너스 6을 세제곱을 했더니 뭐가 나오더라? 마이너스 216이 정상적으로 나오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맞아요? 이게 세제곱 216 맞아요? 그럼 맞겠지. 디귿도 참입니다. 리을은요?
자, 이 세제곱근이라는 단어에다가 여러분들 빨간색 비추셔요. 홀수지. 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요 A가 양수든 영이든 음수든 무조건 실수인 거 몇 개야? 한 개. 그러니까는 세제곱근이야? 그럼 한 개. 앞에 컨디션 볼 필요도 없어. 무조건 참이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외람된 말이지만 이거를 하나하나 다 해야 돼요. 하나라도 여러분 놓치고 있으면 안 돼요. 에이, 그럼 나 다 증명해야 되잖아. A도 양수, B도 양수, 그리고 M과 N이 이 이상의 자연수일 때 동그라미 1번. N제곱근 A에 전체 N승을 하면 무조건 A더라. 물어보겠지, 내가. 왜? 왜 그럴까요? 마치 이런 거잖아. 얘들아, 루트 2 제곱을 하면 얼마예요? 2죠. 왜? 이게 진짜 어렵지. 당연한 거를 물어보고 있어.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 딸내미가. 왜? 어? 그러게. 1 더하기 1은 2야. 왜? 어? 이거 정답 맞추는 사람 나오면은 지금 바로 수업 종료한다. 그 현아를 봐. 현아가 맞추겠지? 제발 맞춰라. 5, 4. 왜 그러냐면, 얘들아, 우리 n제곱근 a의 정의가 뭐였어요? 정의가, 그러니까 요거를 n승을 하면은 a가 되는 수 중에 하나를, 이거를 n제곱근 a라고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요 놈 자체가 정의인 거야. 뭐라고? 얘를 n승하면 그러니까 a가 되는 놈을 이렇게 쓰기로 정의를 했잖아요. 정의에 따라서.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따라서 a가 될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 왜 그렇게 정하자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이거였어요. 정의에 따라서요.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따라서. 이것도 뭐였어? 어? 루트 2가 말하는 게 뭐야? 제곱을 해서 2가 되는 숫자를 루트 2로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제곱을 하면 2가 나와야지. 더 말하면 나 몰매 맞겠다. 야. 표정이 지금. 자, 동그라미 2번. 저 n제곱근 a랑 n제곱근 b랑 곱하면 이 거듭제곱근이 똑같잖아? 이거를 하나로 합쳐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세제곱근 2랑 세제곱근 12가 있어. 그러면 똑같은 세제곱근이니까는 세제곱근으로 묶어내서 안에 있는 거기 곱해갖고 24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했나요? 뭔 뜻인지 알겠어요? 우리 그거랑 똑같잖아. 얘 n 빼고 그냥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뭐야? 루트 a, b를 합칠 수 있었잖아요. 얘랑 똑같은 거야.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요 거듭제곱 앞에 이 모양이 똑같아야지만 합칠 수 있어. 두 개가 달라. 한 놈은 루트 2야. 한 놈은 세제곱근이야. 이거 하나로 그냥 합치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다르잖아. 얘는 거듭제곱근, 그러니까 얘는 제곱근이고 얘는 세제곱근 기호잖아요. 합치면 안 돼. 알겠니? 증명. 네, 넘어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동글뱅이 3번도 얘는 그냥 나눗셈이니까 얘도 이해가 되죠. 제곱근기를 하나 합친다. 근데 중요한 건 합칠 때는 뭐 했나고? 요 거듭제곱근 n제곱근이 똑같아야 돼요. 동글뱅이 4번은요. n제곱근 a의 전체에 m승이 있습니다. 그럼 요 m승은 위치가 조금 자유로워서 이렇게 쓸 수 있더라 이 말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n제곱 세제곱근 2의 전체에 4승이 있으면 얘는 세제곱근 2의 4승 이렇게 써도 괜찮더라 이 말인 거야. 얘는 뭐 굳이 뭐 증명을 하자면 쉽잖아요. 우리 동글뱅이 2번에서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것은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a 곱하기 땡땡땡 이걸 몇 번 곱한 거야? n번 한 거잖아. 그러면 우리 n제곱 똑같은 n제곱근이니까 하나로 합쳐서 a 곱하기로 합쳐질 것이고 a가 몇 번 곱해져 있어? n번 곱해져 있으니까 n제곱근 a의 m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더라 이 말인 거지. 이해나요? 그 다음에 동글뱅이 5번은요. 요게 조금 많이 동글뱅이 5번하고 6번이 조금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m제곱근 안에 또 n제곱근이 있어. 얘는 아이고 나도 헷갈리는데 요거 두 개 곱한 m 곱하기 n 제곱근 a로 바뀔 수 있고요. 우리 그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니까 얘는 n 곱하기 m의 이렇게 쓸 수 있고 다시 n제곱근의 m제곱근의 a로 그러니까는 얘하고 얘는 순서를 바꿔 써도 괜찮더라 이 말인 거야. 왜 그러냐면은 얘는 전체 m승을 한 다음에 다시 n승을 하면 a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n승 먼저 하고 나중에 m승을 하더라도 똑같이 a가 나오겠지 그 말인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제곱근, 네제곱근, 3이 있어. 그럼 얘는 12제곱근 3이 되고요. 얘는 네제곱근, 세제곱근 3이 이렇게 써도 된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어차피 나중 되면 이거 잘 안 써. 이런 게 있지. 그러니까 뭐 알아는 둬야 되는데 쓰지는 않아. 숙달될 필요는 없어. 있기만 하면 돼. 모르겠네.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네? 자, 동글뱅이 6번은요. 말하는 게 뭐냐 이거. n 곱하기 p 제곱근 a의 m 곱하기 p승.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있을 때는 뭐 어떻게 되겠느냐. 요게 삭제가 돼서 약분이 된다라고 봐도 돼요. n제곱근 a의 m승이 되더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어이, 30분이 됐네. 좀 더 확실하게 우리 내일 이어서 할게요. 되게 재미가 없죠, 여기? 그 정도야? 얼른 가. 고생했어.